악어도 기절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기를 내뿜는 전기뱀장어. 전기뱀장어는 무려 800V가 넘는 전기를 방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압이 220V니까 이보다 약 4배 정도 강한 전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강한 건데요? 노출 시간이나 저항, 전류의 양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V 이상부터 인체에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 800V는 어후 상당하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전기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얘도 생명체잖아요? 본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전기 속성에는 약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전기뱀장어는 이런 어마무시한 전기를 내면서도 멀쩡할 수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5가지 추측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분리.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전기를 만드는 세포로 이루어진 전기생성 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전기세포는 근육세포가 진화한 것이라고 해요. 사람을 포함하여 동물의 근육세포는 전기자극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개구리한테 전기 충격을 줬더니 다리 근육이 움직였다 하는 실험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근육세포는 정기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뱀장어는 일부 근육의 수축 능력을 억제하는 대신 전기생성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전기세포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기생성 기관은 전기뱀장어 몸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요. 뭐야, 거의 다잖아요? 맞아요. 전기뱀장어 몸의 80%가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 정도면 전기가 본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그리고 심장, 뇌, 장과 같은 중요기관들은 이렇게 머리 쪽에 몰려 있습니다. 엉절해. 이처럼 전기를 생성하는 부분과 몸의 중요 장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강한 전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신들린 컨트롤. 우리가 흔히 전기뱀장어의 전기 방출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냥감이나 큰 동물을 지지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전기뱀장어는 전기를 다방면으로 활용합니다. 전기뱀장어의 전기 생성 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주요 기관은 강력한 전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냥을 하거나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작동하죠. 다음으로 삭스기관은 주로 낮은 전압의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먹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전기를 쏘고 반사된 신호를 감지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약한 전기는 개체 간의 의사소통에도 쓰이는데요. 영역 표시를 하거나 짝짓기 신호를 보낼 때처럼요. 마지막으로 헌터 기관은 아직 완벽하게 기능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니캅처럼 사냥하는 데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요 기관만큼은 아니지만 헌터 기관도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먹이를 공격할 때 작동되기도 하고요. 또한 낮은 전압을 만들 때도 사용되어 먹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뱀장어는 상황에 따라 각각의 기관을 조절하여 적절한 강도의 전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급 상황을 제외한다면 평소에는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전기를 활용한다는 거죠. 몸빵. 전기뱀장어를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아마존강에서 수영하다가 전기뱀장어를 본다? 그럼 바로 지릴 자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게 전기뱀장어의 평균 길이가 2m거든요. 심지어 큰 놈은 2.5m까지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뭐 사실 전기뱀장어가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존강에서 수영을 하면 지릴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요. 보기만 해도 기절할 것 같네. 어쨌든 이렇게 한동치 않은 전기뱀장어 씨지만 막상 먹는 먹이를 보면 그 크기가 생각보다 쪼매네요. 알고 보면 소식자인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소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 소화기관이 몸의 머리 쪽에 몰려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장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일 텐데 그럼 큰 물고기를 먹기에는 아무래도 힘들고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뱀장어는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작은 물고기를 기절시킬 정도의 전기만 내뿜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800V를 넘을 때도 있지만 한 번의 전기를 방출할 때 지속시간은 겨우 1000분의 1에서 2초라고 해요.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전기를 내보내면 작은 물고기는 기절해도 전기뱀장어는 크게 타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큰 악어를 기절시킬 때는요? 그때는 내가 먹히냐 마냐의 문제니까 감전이고 뭐고 될 대로 되라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구조적 특징.
전기뱀장어의 전기 생성 기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하나가 전기를 만드는 세포인데요. 전기세포끼리는 다음과 같이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 5,000개 정도가 한 줄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전기세포는 140줄 정도가 있다고 해요. 이 세포줄끼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서 잠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직렬과 병렬을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각각이 합쳐져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지속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다시 전기뱀장어의 얘기로 돌아오자면 전기세포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전압은 약 0.15V지만 한 줄 안의 세포들끼리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에 전기뱀장어는 한 번에 800V가 넘는 강한 전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끼리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기세포로 인한 전체 저항은 감소하게 되고 여기에 더해 140개의 전기세포 줄에 전류가 골고루 나눠 흐르니 강한 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뱀장어의 전기세포들은 이렇게 몸을 따라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고 했죠. 이러한 배열은 전기파동이 특정 방향으로 방출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를 통해 전기가 몸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밖으로 배출되어 자신이 받는 피해를 줄여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 전기세포의 배열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전기뱀장어를 강한 전기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 우리는 전기를 막기 위해 이런 절연 슈트를 착용하죠. 전기뱀장어도 이와 비슷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피부 아래의 지방층이에요. 지방은 일반적으로 근육보다 전기를 더 잘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이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에 전기뱀장어는 전기로부터 한층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기 뱀장어는 완전 무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기뱀장어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경우 전기에 의해 해당 상처가 벌어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뱀장어와 싸우거나 할 때 감전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미시간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기뱀장어를 물 밖으로 꺼내니 경련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는 전기가 공기를 통해 빠져나가는 대신 전기뱀장어의 젖은 피부를 따라 흐르며 집중적인 충격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왜 전기뱀장어는 감전되지 않는지에 대한 추측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기에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라서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것들도 꽤 있어요. 전기뱀장어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감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전기뱀장어들이 협력하여 사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10마리까지 무리지어 동시에 방전하였기에 아주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 이때는 또 왜 괜찮은지 등등 여러모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죠. 혹시 다른 재미있는 추론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결말에서 오는 아쉬움을 달래고자 끝으로 TMI 하나 남기고 가자면요. 전기뱀장어는 사실 뱀장어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